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이영재입니다. 오늘은 2015년 7월 22일 수요일 한겨레 신문 녹색 3 휴심정. 우울하거나 마음이 산란할 때면 시를 외워보세요. 문길섭 시암송 국민운동본부 대표. 문병아 목사 양주 덕정 감리교회. 아닙니다. 이 글 사진 조현 종교 전문 기자의 글입니다. 한 사내가 홀로 광주천을 오래 걷는다. 그 산책길에서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시가 말을 건네온다. 사내는 마음이 산란할 때면 광주 시내에서 차로 20여 분 거리에 있는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사 뒤 오감 연결길에 간다. 치유의 길로 유명한 이 길을 오르며 시를 읊는다. 그러면 홀로 걷는 그의 가슴엔 바람이 불고 시냇물이 졸졸 흐른다. 여름이면 더위를 가셔주고 겨울이면 모닥불을 지피고 슬플 때는 위로가 된다. 그가 괴로울 때 시는 시름 넘어 낙원으로 실어 나르는 천사다. 문길섭 씨 61세. 문길섭 씨 곁엔 이렇게 1000명의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 그는 무려 1000편의 시를 외고 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꼬박 밤을 새워 10시간쯤 글자 하나 안 보고 10시간 동안 시만 외우며 세상의 희로애락을 거닐 수도 있다. 그가 1000편이 넘는 시를 암송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이든 한번 보면 잊지 않는 천재적인 기억력을 가져서가 아니다. 그는 외우면 잊어버리고 또 외우면 잊어버리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그는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광주청가에 있는 소공연장인 드맹아트홀 운영자다. 그가 시를 암송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40대 초반이었다. 대학원이 다닐 때 경기도 어느 마을의 시골 교회에 봉사한 적이 있는데 당시 그 교회에 다니던 여학생이 안부 전화를 했다. 그는 통화 중 정지용의 향수와 김소월의 산을 줄줄 외웠다. 듣기가 참 좋고 부러워 나도 외워보자고 시작한 것이었다. 시와의 인연은 훨씬 오래전부터였다. 그는 아버지가 시골 의원을 한 전남 보성과 장흥에서 도시인 광주로 올라오기 전까지 초등학교 4학년을 마쳤다. 시골에서 산 추억을 아직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을 정도로 시골스러운 그가 광주에 올라와 도시에 적응하기 어려울 때도 위로를 준 것은 시였다. 중학교 때 한 선생님이 김소월의 초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외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멋질 수가 없었다. 고교 때 한 번은 한 친구가 백운동 저수지로 갔는데 어둑한 밤 저수지 뚝에서 별을 보며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을 천천히 외웠다. 그 암송시를 들으며 하늘의 별이 가슴에 콕콕 박혔다. 신비로운 느낌이었다. 대학에 다닐 때 간호사였던 한 고향 누나가 엽서에 적어보낸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 시가 아닌 마음을 읽은 적도 있었다. 학군사관 후보생 ROTC 출신인 그는 전방에서 소대장을 했다. 그러나 그는 군 스타일이 아니었다. 강압적이고 복종 일변도인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힘들었다. 그러나 그 시기도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라는 푸시킨의 시가 있어 무난히 건너올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 살 때였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의 숙제를 보니 시를 암송해 오라는 것이었다. 아이의 선생님은 매주 시가 적힌 종이를 복사해 한 장씩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이가 이 종이를 노트 왼쪽에 붙이고 오른편엔 시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게 했다. 아이들은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보통 100편의 시를 외울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모국어를 사랑하도록 이끈 교육이 프랑스의 문화적 힘이 되는 듯 했다. 독일도 고교 졸업 때까지 시 100편을 외우도록 한단다. 이런 유럽의 풍토를 본 것도 그가 시 외우는 남자가 되게 한 동력이 되었다. 처음에 욕심내지 않고 일주일에 한 편씩 외웠다. 시 암송의 길은 외우고 또 외우는 방법 외에는 왕도가 없다.
처음에 외우면 잊어버리고 다 외워도 몇 시간 지나면 생각이 나지 않아 쉽지 않았다. 그러나 반복을 더하다 보니 암송시가 한 편, 두 편 늘고 50편이 되고 100편이 되었다. 암송시가 400편쯤 되다 시를 외우는 게 그렇게 좋을 수 없었다. 그 뒤엔 무료할 시간이 없었다. 차가 밀리거나 출발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짜증이 나기는커녕 시를 암송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언젠가 서울에서 광주에 내려오는 기차를 타려고 용산역에 갔는데 출발 시간이 2시간이 남았다. 예전 같으면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거나 할 일 없이 이것저것을 배회했겠지만 한적한 구석에 앉아 시를 외우다 보니 2시간이 단꿈처럼 지나갔다. 시를 암송한 뒤부터는 불면증도 걱정할 게 없었다. 잠자리에서 시를 외우다 보면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었다. 화나고 힘들고 감정의 기복이 생길 때도 시를 외우는 데 집중하다 보면 시를 따라 평화로운 별을 산책하곤 했다. 이렇게 좋은 시 암송을 사람들과 함께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그는 2006년 시암송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어 대표를 맡았다. 드맹 빌딩 1층에서 드맹 패션을 운영하는 드맹 대표인 그의 누나 문광자씨 69세 문광자씨가 그를 적극 돕고 나섰다. 그녀의 후원으로 명시 한 편씩 한 장의 카드에 적어 50편 묶음을 수만 권 찍어 무료로 배포했다. 이혜인 수녀는 이를 보고 수백 권씩 가져다가 수도원 등에 나누어 주기도 했다. 문광자 씨는 지금 신암송 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이 되어 후원하고 있다. 그의 매형으로 정신과 상담실을 드맹에 두고 있는 이무석 전남대 의대 명예교수도 출판 기념회를 할 때마다 그를 초청해 시를 낭송케 해 이 운동을 돕고 있다. 1년에 한 차례씩 대가족이 모이는 수련회식에 가족 모임에서도 이제 시암송이 시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문 대표는 그 후 빛고울 노인건강당과 광주 YMCA 등에서 시암송 프로그램을 가르쳐왔다. 프랑스에서 신학과 정치학을 공부했던 그는 서영대학교에서 헌법이나 민주정치 같은 교양 과목을 강의하면서도 본격적인 강의 시작 전에 5분 정도씩 시를 암송해 주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금은 구청과 문화원, 학교, 노인대학 등에서 강좌 초청이 많다. 그는 40대 때 월간 아동문학에 동시로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지만 자신은 시작보다도 시 암송 전도사로 더욱 소명을 느끼고 있다. 2010년엔 무등산 옛길 초입 산수동의 폐가를 개조해 시의 집을 열었다. 1층엔 시사랑 고백을 붙여놓고 골목엔 시 패널을 세워두어 등산객이 편하게 오가며 시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얼마 전에 한 방문객이 마음이 많이 다친 날 이곳에서 정호승의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를 읽고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적었다. 그에게도 상처가 있다. 프랑스에 갔지만 원하는 공부를 마치지 못했고 돌아와서도 대학에 자리 잡지 못했다. 간호사를 하는 아내와 일남 이녀에게도 얼굴이 서지 않았다. 그런 그를 위로하고 다시 희망을 준 것도 한편의 시였다. 나다를 다 뜯기고 만신창이로 들판에 버려진 지푸라기. 그러나 새의 부리에 물리면 보금자리가 되고 농부의 손에 잡히면 새끼줄이 된다. 그는 지푸라기처럼 한심해 보였던 자신의 삶을 임보의 지푸라기를 암송하며 일으켜 세웠다. 이제 그는 가장 무료하고 힘든 시간조차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채울 보물을 가슴 가득히 안고서 이를 세상에 나눠주는 부자가 되었다. 글 사진 조현 종교 전문 기자 이상입니다. 시를 사람들이 요즘에 가까이 하지 않죠? 시를 읽으면 떡이 나오나 돈을 버나 그렇게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죠. 또는 화끈한 쾌락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시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고 어떤 현실이 아닌 머나먼 곳을 보는 그런 해안, 그런 걸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고 등불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분명히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외면받는 시대는 뭐라고나 할까? 등불이 없어도 어두운 줄 모르고, 나침반이 없어도 길을 헤매고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혹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등불이나 나침반 같은 것을 찾거나 발견하지 않으려는 그런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예, 여름의 이 장마에 굉장히 무덥고 또 힘든 그런 때인데, 조용히 한번 시를 외워보면서 희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